자, 그 다음은 이제 10번이에요. 자, 10번. 명칭은 운명의 수레바퀴.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10은 완성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메이저 10번은 완성의 의미를 잘 쓰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마이너 카드는 10번 다음에 10번에서 끝나요. 숫자가. 그런데 여기는 10번에서 끝나려고 했는데 11, 12, 13 뒤에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완성으로 쓰이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쓰이는 거는 숫자적으로 로마 자로는 X로 되어 있지만 10을 보면 1 더하기 0을 하면 다시 1번이 돼요. 그래서 다시 시작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10번을 보통 여기서 어떻게 쓰이냐면 전환점, 반환점이 있어요. 전환점이라는 거는 다시 1이 됐기 때문에 전환점이고요. 반환점은 0부터 21번까지 총 22장의 메이저 카드의 딱 중간의 숫자예요. 11번째 왔기 때문에 반환을 한다 해서 반환점. 자, 명칭에서 운명과 수레바퀴라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이 운명이라는 키워드, 혹시 운명을 믿으시나요? 믿고 싶으신가요? 그 운명론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운명을 믿으면 다 거지가 된다는 표현을 써요. 왜냐면 왕이 될 운명이야 라고 한다면 나는 왕이 될 운명이 너무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왕이 될 운명이니까 나는 뭐를 해도 왕이 되잖아요. 운명이니까 놀아, 열심히 놀아, 아무것도 안 하고. 왜 왕이 될 겁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거지가 돼요. 반대로 당신은 거지가 될 운명이야 그러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거지가 되네? 어터로 노력을 해. 그냥 놀아. 그래서 거지가 돼. 그냥 운명론은 비판하는 시각이야.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반대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요즘에는 운명의 운이라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숙명이라는 표현을 써요. 가야 할 길. 즉, 당신은 왕이 될 운명이라기보다는 왕이 될 숙명이야 그러면 왕이 되어야 될 길을 가야만 하는 거예요. 자꾸 그 길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되는 길이 쉬운 길인가요? 꽃길만 깔려있을까요? 가시밭길, 자갈비 엄청나게 힘든 그 길을 헤쳐나가야지만 왕이 되는 그런 운명적인 숙명을 타고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도 자꾸 그쪽으로 하면서 모든 일이 잘 안 풀리니까 가야 될 길이지만 그거를 열심히 노력해서 헤쳐나가라는 의미가 사실 많은 거고요. 반대로 당신은 거지가 될 숙명이야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거지가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겨내서 그 길에서 벗어나려면 그만큼 더 많은 노력을 해야지만 당신은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 옛날에 그 상속자라는 드라마에서 그 왕관의 무게를 느껴라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길에도 당신이 그런 운명이다. 이게 주로 사주 명리에서 그런 말을 해요. 큰 흐름에서 당신이 이 시점에서 굉장히 많은 재산이 들어오거나 관직운이 있거나 명예운이 있거나 어떤 운이 왔을 때 가만히 있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운이 들어오게끔 그 길을 당신이 걸어가야지만 그게 왔을 때 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냥 논다고 해서 그 운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냥 다 잘 있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를 때를 알고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 운과 맞닥뜨렸을 때 굉장히 잘 될 수 있다는 건데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그 운이 들어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운명이라는 거는 좀 더 무언가를 강하게 부여를 시켜요. 그래서 운명은 좋은 말일 수도 있고 나쁜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운명의 상대자를 만났어. 지금 다들 결혼하셨잖아요. 남편분들이 운명의 상대자인가요? 아닌데. 운명의 상대자라고 한다면 이번에 드라마에서 미스터 선샤인에서 제가 느꼈을 때 이병헌과 김태리는 운명의 상대자예요.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김태리는 정말 운명의 상대자를 만나서 좋은 결말로 가요. 목숨을 구하고.
이병헌은 운명의 상대자를 만나서 어떻게 돼요? 미국 시민권자이지만 김태리 때문에 조선에 복수하러 왔다가 조선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 운명의 상대자를 만나지 않았으면 이병헌은 꽃길만 걸었겠죠. 장교로서. 근데 운명의 상대자를 만들면서 그럼 비참한 세월하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시청자 입장에서는 참 숭고한 희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개인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보답도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상대자가 이 운명이라는 거는 운명의 상대자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운명의 상대자를 만나서 너무나 좋을 수도 있지만 너무나 괴로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젊었을 때 저놈만 안 만났으면 내 인생을 잘 풀어냈을 텐데 혹은 얘가 운명의 상대자라는데 알고 봤더니 이거는 껍데기였어.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운명이라는 거는 좀 더 자신을 가속화시키지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는 거. 자, 수레바퀴라는 거는 순환의 의미가 있어요. 쳇바퀴처럼 수레바퀴가 뱅글뱅글 돌잖아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그래서 이거는 보통 일상이라는 표현을 써요. 즉 일상이라는 건 기억나지 않아요. 쉽게 얘기해서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혹시 저번 주 목요일날 아침에 뭘 먹었는지 한번 기억해보세요. 거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저는 기억을 해요. 난 아침 안 먹어서 기억날 수밖에 없어.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아침을 먹는 사람인데 목요일날 뭐 먹었지? 아무 생각이 잘 기억이 안 나. 그거는 기억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편안하지만 기억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일상의 반대말은 뭐냐면 일탈이 되겠죠. 그러니까 일탈만이 기억에 오랫동안 남아요. 근데 이 일탈이 불법적이거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일탈이라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가장 좋은 일탈이 뭐냐면 여행이에요. 새로운 곳에 여행을 가면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그래서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시간이 10대 때는 10km, 20대는 20km, 50대가 되면 50km.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개인한테 보이던 시간 똑같은데 감정적으로 느끼기는 그런데 라면을 끓일 때는 보면 10대나 60대나 70대는 똑같아요. 이렇게 라면 끓일 때 앞에서 이렇게 보고 있어 물 정말 안 끓어. 미칠 것 같아. 그래서 좀 있어 끓게 해서 TV 잠깐 뭐 하고 딱 가면 물이 없어. 벌써 떨어졌어. 뭐냐면 이 일상적으로 TV를 보거나 일상적으로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그렇지만 절대적인 시간은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새로운 누구를 만나서 어디서 만나지 약속을 정했는데 처음 가는 길에 갈 때 보면 되게 멀어요. 꼬불꼬불 지하철에 대해서 다 가는데 되게 멀어. 그래서 끝나고 오는데 올 때는 금방이야. 다음에 거기 또 찾아갈 때 보면 이렇게 가까웠나? 그러니까 새로운 길에 갈 때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니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가요. 굉장히 멀게 느껴지지만 그게 익숙해지면 시간이 빨리 가기 때문에 가깝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 일상이라는 것은 좋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수명을 단축시키는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똑같은 100세를 살아도 누구는 시간을 10km로 보내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는 그거를 정말 60km, 100km로 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10km로 달리는 방법은 새로운 정보를 계속 받아들이면 시간이 굉장히 길게 가요. 천천히 가요. 그래서 이 일탈은 긍정적인 일탈들은 굉장히 좋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안에 있는 그림은 수레바퀴가 있고 위에 피카소가 칼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위에 칼을 들었다는 건 무언가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일상을 즐길 건지 일탈을 즐길 건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기 나름이에요.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나는 새로운 거 싫어. 나이가 들수록 그래서 저도 뭔가를 새로운 거 하는 거 싫어요. 여행 가는 거 되게 싫어요. 여러분들은 여행 가는 거 자꾸 얘기하시면 저는 여행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제 꿈은 크루즈 여행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데려다 주잖아요. 자고 있으면 거기 가 있어. 얼마나 좋아. 그래서 저는 크루즈 타는 걸 꿈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본인의 결정에 의한 거예요. 그래서 수레바퀴가 돌겠죠. 어쨌든 이쪽으로 들든 이쪽으로 들든 마찬가지예요. 자, 이 위에는 긍정적인 부분이고
밑은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일생이라는 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는 게 인생은 세옹지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가 있고요. 나쁠 때가 있으면 이거 되게 중요해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필이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필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바닥을 치면 다시 올라갈 길밖에 없어. 근데 누군 그러더라고. 야, 아직 지하수 있어. 이런 표현도 하긴 하지만 바닥을 치면 올라갈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빠지면 필이 좋아진다고. 그래서 어떤 실패를 보거나 나쁜 일을 겪었을 때 그거를 절망하고 망해서 이번 생은 망해서가 아니라 이걸 계기로 이번에 아이들 수능을 봤어요. 몇몇 친구들은 대학을 떨어졌을 거예요. 네? 29일부터 지원을 한다는데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인생의 갈림길이 생기죠. 인생의 실패를 맛본 거예요. 근데 합격을 하면 4년 동안 누구나 예상하는 대학 생활을 해요. 근데 거기서 떨어지면 그다음부터 그 아이한테는 새로운 길이 열려요. 재수를 할 건지 취업을 할 건지 아니면 이게 인생을 공부하면서 여행을 갈 건지 새로운 길은 본인 스스로가 새로운 대학에 합격하지 않아서 생기는 새로운 길이 열려요. 그 길로 그 사람의 인생은 더 좋은 인생이 될 수도 있고요. 더 나쁜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학에 합격되면 4년 동안 누구나 생각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떨어짐으로 해서 굉장히 안 좋은 바닥을 쳤지만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설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무리 안 좋아졌을 때, 사업에 실패했을 때, 가정 불화가 생겼을 때 아파트 옥상이나 한강자리 가지 말고 필이 좋아지는 시점이 있으니 자, 그림에서도 돌아가면 여기 이제 빨간색 희한한 게 있어요. 이게 야누비스라고 해서 재생의 신이에요. 즉 생명을 불어넣는 신. 그러니까 밑으로 추락하면 생명을 불어넣어줘요. 그러면 뱀이 나오잖아요. 이거 지혜라고 그랬어요. 지혜를 가지고 다시 올라가요. 그래서 다시 긍정적인 방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정상적인 수레바퀴 시계가 돌아가듯이 이 안에도 보면 글자로 이렇게 타로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 주위에 이상한 글자들이 있거든요. 요거는 히브리어로 야베라는 뜻이에요. 하느님. 히브리어로 하느님을 뜻하는. 근데 언어 중에 우리나라 말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요. 근데 옛날에는 거꾸로 썼잖아. 그러니까 한자, 일본어, 그 다음에 아랍어, 히브리어 이것들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요. 그러니까 아랍어가 막 써있잖아요.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읽는 거예요. 아랍어 원래. 그래서 이것도 기본적으로 요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요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야해가 돼요. 그러니까 알파벳도 여기는 토라가 되겠죠. 이 토라라는 말은 저번 시간에 고이 여사제가 들고 있는 책에 가슴에 품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뭐예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5대 비밀, 경전, 5대 율법서. 그래서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그래서 중간에 이상한 문양은 별자리들이에요. 별의 상징들을 기호로 별대 안에 그려놔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져 있다. 그래서 운명이라는 거는 개척할 수도 있는 거고 끌려갈 수도 있는 거고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는 거고요. 요 주위에 4개의 상징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 책을 들고 있어서 지금 성장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 4개는 우리가 마이너 카드에서 배워야 돼. 우주를 이루는 4개의 원소를 그림으로써 상징화시킨 건데 이렇게 상징화되어 있는 거예요. 책을 보면 더 많은 얘기가 있어요. 성경의 구절을 가져오긴 하는데 상담할 때 그렇게 많이 쓰지 않으니까